언론노조가 MBC를 어떻게 장악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자료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네요. MBC와 언론노조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2017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몇 달 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MBC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활동들이 시작됐죠. 먼저 선전선동입니다. 최승호가 만든 영화 공범자들이 2017년 8월에 개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고 그래서 MBC, KBS가 권력의 홍보 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섬뜩한 이 정치 선전물을 여러 언론 매체들이 홍보하고 좌파 단체들은 단체 관람까지 해서 관객 수 2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 문제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개봉했습니다. 영화에서 제기된 문제가 스크린 밖에서도 공영방송 기자들의 제작 거부로 이어지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그 스케이트장에서 눈을 쓰는 언론노조 PD의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하는 일을 촬영을 위해서 잠깐 연출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언론노조가 탄압을 받았다는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선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MBC 안에서는 그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직종별 기수별로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아나운서들이 검은 옷을 입고 MBC 사옥 앞에 도열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뉴스가 너무너무 불공정하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동료 아나운서들은 늘 불안했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오늘 퀴즈체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뉴스,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 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아나운서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맨 앞에서 포기하게 마이크를 잡고 만들었습니다. 오열했던 이재은 아나운서는 지금 수년째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 때 보던데 먼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 앞서 극빈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발표한 검찰 관련 공약을 두고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가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서도 특유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중도층 외연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로 이런 사람이 2017년에 왜 울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갔어요. 이러한 자극적인 이벤트들로 여론을 선동한 다음에 9월부터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동원됐습니다.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나오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법원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온 특별 근로감독관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인 특별 근로감독관들의 조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는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언론노조 MBC 본부의 집회 현장에 참석해 노조의 구호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며 지지를 보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은 노사 양측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노동부가 한쪽에 치우친 편향적인 자세로
공정성을 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여기 계신 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고, 방송문화진흥회가 또 김장겸 MBC 사장을 연이어 해임했습니다. 그때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장인 한상혁이 저 미디어오늘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통위의 박무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이다. 아마 지금 정부가 새겨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최승호가 MBC 사장이 됐습니다. 해지자 출신인 최승호는 취임 직전에 내가 잘려보니까 자르면 안 되겠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최승호가 무려 19명을 해고했습니다. MBC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해고 사태였습니다. MBC의 탄압과 공포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론노조가 저항 세력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정상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MBC 사측과 언론노조가 합동으로요. 그리고 언론노조 기자가 비언론노조 기자들을 불러서 취조했습니다. 특히 회사 내 사실상 유일한 저항 집단인 제3노조 소속 기자들은 거의 모두 불려가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정상화위원회에 불려간 기자들은 하루 종일 똑같은 질문을 무한반복 받으면서 정신 붕괴 상태를 경험한 적도 있고, 그런 소환 조사를 7번이나 받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 결과라며 3명을 해고하고 5명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법원의 판결로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해고자 가운데는 몇 년 전 기사에 반론을 하긴 했는데 좀 미흡했다고 해서 해고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형편은 극심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기자가 아프다면서 입원하니까 병원으로 쫓아가서 정말 아픈지 확인하겠다면서 뒤지고 다녔습니다. 정상화위원회 소환을 거부한 기자를 바로 그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발령을 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사람을 가지고 논 겁니다. 당시 정상화위원회 운영 규정은 출석을 거부하거나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신체의 자유, 형사소송법상의 불리진술 거부권을 모두 무시한 야만적인 사기였고, 결국 법원에서 위헌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MBC 기자 88명이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들 거의 모두를 방송에서 축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졸 직원이나 작가들이 하던 업무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해서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개적 또는 은연중의 모욕과 무시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 사이에는 21세기 MBC의 골품 제도가 부활했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돕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문 카스트 중에서 가운데쯤 평민이 파업에 참여한 경력 기자, 천민은 파업에 불참한 경력 기자들일 것이고, 아마 전 그 아래일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보도를 외치면서 파업을 해서 MBC를 장악한 언론노조 기자들이 어떤 보도를 했을까요? 오히려 극단적인 편파 보도를 자행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가 언론에 개입하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MBC 같은 언론이 편파 보도로 정치에 개입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MBC 기사들을 보겠습니다. 2018년에 없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특종했다면서 반복해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드디스크 속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들어있는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자료를 열람해 내용을 선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발견한 거냐는 질문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게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증거라고 우긴 겁니다. 기상천외한 논리죠. 그런 게 MBC 보도였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요율성 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스캔들 의혹을 외면했고, 좌파 지표는 보도하면서 우파 지표는 못 본 척했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오히려 공격했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수문을 열어도 녹조가 창궐하자 외면했습니다. 2019년에는 조국 법무장관 의혹에 침묵하거나 변명했고, 조국 지지 지표 참가자를 100만 명이라고 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검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로 7번째 열린 이번 집회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중계차를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영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보도에 미적거렸고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야당 집회를 초라하게 편집했습니다. 정각 소식을 전하는 정참식 코너에 한 달간 정부 여당 비판은 1번, 야당 비판은 21번 보도했습니다. 울산시장 관권 선거 의혹 보도를 회피했고 서울 광화문에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를 규탄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똑같은 총선용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는데 야당에는 위성정당, 민주당에는 의병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당 위성정당 대신 의병정당인데 보수 진영에서는 위성정당을 이미 만들었죠.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의 그 의병정당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의병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지킨다고 스스로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 관련된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민병대가 나설 수는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민병대가 돼갖고 보수 세력 같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는 홍보하고 야당 후보는 비난했고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석 달 전 우파 집회 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 자녀 의혹을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는 함구했습니다. 채널A 검언 유착과 최경환 65억 신라젠 투자를 특종 보도했지만 오보로 드러났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호소를 외면하면서 윤미향 의원 편을 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더니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인터넷에 단신 기사 하나를 올렸고 야당 원내대표의 재난지원금 찬성 발언을 반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외면하다가 유동규로 꼬리를 자르려 한 의혹을 받았고 공수처의 전방위 통신 내역 조회에 침묵했고 PD수첩은 윤석열 야당 대선 후보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배경음악으로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때는 선거운동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편파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기사는 공약으로, 윤석열 후보 기사는 갈등으로 채웠고 김건희 여사 통화를 무더기로 보도하면서 이슈화를 시도했고 윤석열 후보에게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듯 반복해 보도했습니다. 김원웅 비리, 이재명 후보 아들 특혜 입원, 성남FC 수사 방해 의혹 등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들을 모두 외면했고 김혜경 여사의 공무원 심부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비리를 뒤집어 씌우려 했고 윤석열 후보 유세 화면에 청중이 보이지 않도록 썰렁하게 편집해 편파 시비를 일으켰습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쉬지 않고 정권을 비판하며 뒤흔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일, 내각 구성, 취임식 초청 인사들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속인 프레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3개국 순방 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순방 기간 내내 MBC는 사사건건 비난하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어 발생한 게 이른바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이란 말을 집어넣었고 그 조금만 천천히 재생해도 분명하게 들리는 고를 면으로 바꿨습니다. 전문가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바이든이란 말을 버젓이 방송이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모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 MBC 경영진이 자막 조작 보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제3노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 사내 인트라넷에 띄운 경고문입니다. 제3노조에게 잘못된 주장을 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으면 무섭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무섭다고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MBC의 편파 보도가 몇몇 인사들의 일탈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언론 노조의 기본 이념이 편파 보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2017년 파업 때 언론 노조는 공정방송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전 민원연 사무총장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파업 기간에 언론 노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편부당, 중립, 진실, 정의, 객관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의 일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데 이 같은 언론가는 1980년대 후반 대학가 운동권 일각의 주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론은 국가의 소유물로 인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혁명 사상을 선전선동하는 수단이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 스탈린 얘기입니다. 이게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를 언론 노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구 지배를 꿈꾸는 언론 노조. 먼저 언론 노조는 무엇으로 MBC를 지배하는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포심입니다. 언론 노조는 파업 불참자들에 대해서 온갖 박해를 가하는데 특히 2012년 파업 기간에 입사한 경력 사원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시하기, 말 안 하기, 이유 없이 화내기, 부서에서 밥 먹으러 나가면서 떼어놓기, 간식 먹을 때 빼고 안 주기. 이거 참 사소하고 치졸을 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언론 노조에 거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에 저항한 사람은 회사를 떠난 뒤에도 집요하게 보복합니다. 최규하 전 기획본부장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박문진 이사가 되자 언론 노조가 쫓아가 시위를 했습니다. 우파 정당이 자기들 이념에 맞는 사람을 추천한 것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당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자 각종 성명과 기사로 비난해서 낙마시켰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MBC 직원들은 이렇게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우파 정부 때 좌파는 손해를 보지만 좌파 정부 때 우파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노조 눈밖에 나지 않는 게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언론 노조의 최규하 박무진 이사 반대 시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러나라! 최기환은 물러나라! 최고인은 사퇴하라! 최기환은 물러나라! 최기환은 사퇴하라! 최기환은 사퇴하라! 최고인은 물러나라! 최기환은 사퇴하라! 최기환은 사퇴하라! 최기환은 사퇴하라! 최기환은 사퇴하라! 이게 MBC에서 우파를 하려면 당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언론 노조는 앞으로 누가 MBC 사장으로 오더라도 기득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기와 단체 협약으로 겹겹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국장 책임제입니다. 편성, 보도, 제작 책임과 권한이 본부장이 아닌 그 아래 국장에게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임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은 사실상 관리감독 권한의 박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BC에 대한 박문진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 보도, 제작국장에 대해
임명 동의와 중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들의 거취를 소속 국의 직원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장들이 지나치게 노조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운영을 사실상 노조가 통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은 일단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를 요구할 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요구를 2번 하면 찬성과 반대가 동수라 하더라도 사장이 수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실질적인 간부 해임권을 노조가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들이 방송의 편성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설치된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자 선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노사 구성은 4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의결에 과반이 아닌 3분의 5의 찬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측 위원 4명에다가 0.2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노조 동의가 있어야 시청자위원도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MBC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통제마저 봉쇄된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연구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적 장치로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법률을 통해서 공영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려고 민주당을 압박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법안은 크게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와 특별 다수제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다수제라 함은 운영위 안에서 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게 해서 정치적 독주를 막자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볼 땐 좋은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원 25명 추천권을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국회 6명, 정부 2명, 관역단체장 협의회 4명, 미디어 방송 관련 학회 5명, 방송 관련 직능단체에 8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학회와 직능단체는 거의 100% 이른바 언론노조의 친구들로 불립니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13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우파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이겨서 국회, 정부, 관역단체를 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죽어도 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파 언론단체들은 이를 공영방송 연구 장악 음모로 보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넘어서 언론노조가 장악한 나라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언론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언론계 내부의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으려면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 개혁운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